가봅시다. 185번 보자. 우리가 fx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건데, 이제 문제에서 어떤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그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0에서부터 파이까지 fx에 대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고민을 해볼 거야. 우리가 얘를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데, sin x라는 그래프는 0에서 기울기 뭐예요? 1이요. 1이야. 왜냐면 이거를 배웠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얘가 1이었잖냐? 그래요? 0에서의 미분계수였어. 그러니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거든. 그러면 우리가 덩따라서 어떠한 사실도 알고 있냐면 파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대칭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봐봐. yx라는 그래프랑 sin x의 그래프를 더할 건데, 지금 이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요? 마이너스 1이랑 더해지면 그때의 기울기 뭐가 되겠어요? 0이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x 플러스 sin 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파이에서 기울기가 0이 될 거야.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기울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기울기를 알고 있는 지점이 여기야. 얘의 기울기 1이잖아. 그러면은 1이랑 1이 더해져서 이때의 기울기 뭐가 되겠어요? 2가 될 거야. 그리고 이때의 기울기가 0이거든? 0인 순간을 1인 순간이랑 더하면 이때의 기울기는 뭐가 될 거냐면 1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파악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오케이? 그러면 미분하지 않고 그래프를 일단 그려볼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는 거 알았어. 위로 볼록인데 이때 기울기가 처음으로 0이 되지 않냐? 처음으로 0이 되는 거야. 그 전에는 기울기를 아무리 생각해보면 이거 코사인 그래프거든? 1보다 더 작을 수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기울기가 다 크잖냐. 코사인 그래프가 파이까지가 마이너스 1보다 값이 더 커. 그럼 얘 미분하면 1 플러스 코사인 x인데 무조건 0보다 큰 식이 될 수밖에 없어. 기울기가 무조건 양수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걸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0부터 파이까지 위로 볼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사실 이걸 두 번 미분해서 생각해 주어야 하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만 판단해서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증가한다. 이거는 아직 몰라. 오케이? 근데 fx가 증가함수면 f 합성 f를 합성해도 여전히 증가함수지. 왜냐면 우리가 얘는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x1이 x2가 x1보다 더 커졌을 때 함수 x1, x2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x에 대한 범위가 0에서부터 파이 사이에 x1, x2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 그러면 대응되는 함수의 값도 0에서부터 파이 사이에 있거든. 그럼 다시 또 얘를 한 번 더 집어넣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f라는 함수에 한 번 더 집어넣게 되면 f 합성 f의 x1, 얘가 f 합성 f의 x2, 얘보다 더 작은 형태가 되는 건 당연하지. 이게 이거보다 더 커집니다. 이게 이거보다 더 커집니다 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성립하겠어요? 합성을 여러 번 시켜도 계속적으로 성립해. 왜? 증가함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디귿도, 디귿 니은도 맞아요. 마지막 디귿만 생각할 건데, f 프라임 x가 1인 실수 x가 존재한다 라는 거거든. 이게 존재성을 따지는 문제는 그렇지. 세 가지가 있어. 로리 정리는 아니야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 평균값 정리. 두 번째 로리 정리. 세 번째 사이값 정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존재성을 묻는 문제는 사이값 정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근데 기울기가 1이 된대. 로리 정리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로리 정리 확장 그거 말하라고 있어요.
기울기가 1이 될 때는 무엇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거 있잖냐. 봐봐. gx라는 함수. gx라는 함수. g0을 대입했을 때도 0이야. g파이를 대입해도 여전히 파이야. 그래요?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지?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면 g 프라임 c는 파이 마이너스 0분의 g파이 마이너스 g0를 만족하는 c가 0하고 파이 사이에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예요? 1이잖아. 1인 c가 이 사이에 존재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맞아요. 틀렸던 근데 풀이는 맞다 되지 않아? 그러네. 뭐라고? 풀이는 맞다 돼. 아, 풀이는 맞는데 끄서버렸어? 미안해요. 네. 수정하세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이제 식으로 증명해 볼 수 있을 거거든. 식으로 할 수 있는 건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식을 그리지 않고서 그래프만 그리고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는 연습을 하세요. 오케이? 알겠지? 너희가 식으로도 당연히 볼록성 파악할 때는 무엇을 구해줘야 돼요? 이기도 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 아니, 위로 볼록이면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고. 이기도 함수가 음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위로볼록이요? 그래. 당연히 알려볼록일 줄 알았죠. 증거라고 말했으면서. 봅시다. 아무튼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이제 다른 문제들은 조금 생략을 하고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 변곡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변곡점은 어떤 순간이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게 점수에 0이 되는 이 후보일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이게 더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후보가 되겠지. 당연히 어떤 지점을 찾아야 돼요? 이게 더함수가 뭐 하는 거? 0이 되는. 뭐가 되는 거?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찾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이게 더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제 이거의 이게 더함수는 다들 구해봤을 거야. 2 사인 x가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언제만 부호가 바뀌어요? 파이일 때 부호가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야. 2파이까지 있으면 파이일 때 부호가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럼 파이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은 파이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그렇지. 프라임은 1-2 코사인 x니까 코사인 파이는 뭐가 돼? 3이 되네? 그렇지. 3 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 번 미분해. 변곡점을 찾는 데 있어서 두 번 미분하잖아. 네. 그럼 이 1차식이 곱해지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곡점에 대해서 어떤 함수에 1차식이 100번 더해져봤자 변곡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거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이 있냐면 옛날에 우리가 3차 함수를 배운 적이 있어. 3차 함수를 배운 적이 있거든? 이놈의 변곡점 있잖냐? 이놈의 변곡점을 기준으로 비율 관계를 세우는데 접선이 어떻게 생기든 접선이 이렇게 생기든 아니면 이렇게 생기든 아니면 이렇게 생기든 어떻게 접선을 잡던 간에 변곡점을 기준으로 1대2의 비율은 변하지 않아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수투할 때 이 비율 관계를 알려준 적이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튼 직선에 대해서 이 변곡점은 직선을 더하고 빼봤자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자. 아무튼 그러면 직선을 빼고 변곡점 항상 구할 때는 1차식 이하는 싹 빼고 미분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얘기인가? 그거야. 오케이? 다음 봅시다.
우리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넘어가시죠.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한 번쯤은 해봅시다. 딱 한 번만 해봅시다.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래요. 1,2에서 변곡점 1대 A, B, C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두 번 미분했을 때 이 값이 0이야. 그러니까 얘를 fx라고 놨을 때 f2'2를 대입했더니 0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f1이 뭐예요? 2야. 그러면 우리가 식이 이렇게 2를 대입했을 때의 식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얘는 식을 세우기 나름대로 편한 식이 있습니다 라는 거였던가? 제곱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거듭제곱에 대한 형태로 세워버리면 fx라는 식을 a의 x-1의 세제곱 플러스 b'x-1의 제곱 플러스 c'x-1 플러스 d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도 서술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이게 이제 더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이게 더 쉬울 수도 있더라 라는 거거든.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에다가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거야. 1 대입했을 때. 두 번 미분하면 얘는 여전히 살아있거든. 얘만 사라져. 그래서 b의 값이 뭐가 돼요? 0이 돼요. 오케이? 아니 이건 다 사라지지 않냐? 그 1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뭐가 돼? 사라지잖아. 그럼 이 계수만 남아있는데 이 계수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제 숫자로 표현되면 좀 다르게 표현해 줘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아무튼 2'이 0이 된다라는 것은 이 계수가 뭐가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고 1 대입하면 2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d의 값이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도 알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지. f'2가 뭐가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아니까 여기다가 2 대입했을 때 4가 되면 되고 0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A랑 C'의 값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 이렇게 푸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지? 당연히 이 세 개를 연립하는 거니까 그냥 미분해서 하는 게 월등히 더 빠를 거예요. 오케이? 그게 월등히 빠를 거야. 세 개를 연립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은 기억하세요. 오케이? 다음 보자. 이제 하지 않았지 않나? 오늘 한 번 했으니까 한 번쯤 생각하겠습니다. 뭐?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이제 하지 않았던 뭘 해? x-1 세제곱 그거 봅시다. 지나치게 여러 번. 한 번쯤 이제 했으니까 그 값을 갖지 않을 때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범수가 그냥 하지 않아요. 그렇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케이? 도함수의, 이 미분가능 함수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미분했더니 f'x는 2x는 그대로 있고 한 번은 그대로 나오고 한 번은 미분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호가 바뀌지 않는 거니까 이 x제곱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 있는 것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형식이 0보다 작다. 작아야 돼? 적당 같아요. 그렇지. 작거나 같을 때. 이게 접할 때도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걸로 해결하면 될 거예요. 오케이? 계산은 안 할게요. 다음 봅시다. 여기서도 똑같아. 우리가 이제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가 될 것 같아요? 미분 아닐까요? 첫 번째. 뭐부터 생각해 줘야 됩니다? 범수요. 미분이요. 아니.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할 때 정의역. 그렇지. 정의역부터 생각해 줘야 합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식을 봤을 때 얘가 생각해 줘야 되는 범위가 무엇일까? 라는 게 정의역이잖아. 그러니까 x가 뭐보다 클 때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0보다 클 때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게 무조건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미분해서 처리하는 거겠지.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양수의 범위는 싹 다 제끼고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kx의 제곱이라고 놓아줄 수 있겠지. 오케이? 이렇게 놓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양수 파트에서 부호가 두 번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거지. 양수 파트에서 부호가 두 번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지나치는 그래프인데 양수 파트에서 부호가 두 번 바뀌려면 K값은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K는 뭐가 되고 음수가 되고 두 번째는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되고 0보다 커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두 가지만 따져도 충분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잖냐. 그래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부호가 달라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가장 핵심은 이거야. 항상 무엇부터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정의역부터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혹시 잊어버리실까 말씀드렸는데 저것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뭐 185번 해야 되나? 아니 그 위에 너 핸드폰 안 봐? 너를 보고. 이 친구들 제시험 반이구나. 오케이. 안 까먹을게. 이거 이 문장 같지 않았어요? 얘한테만 봤어요. 저한테 또 걸린 거 같잖아요. 사실상 그런 거는 못 막아줘요. 불다운 문장. 불다운 개념을. 아니, 무방하니까 얼른 봅시다. 금방. 우리가 극값을 갖지 않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 봅시다. 욕을 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 가은이가 그게 아니라 가은이가 욕한다고 말해야 돼. 가은이가 욕한다고 들었어요. 아니, 시끄러. 얘들아, 너희 나이대가 그런 거 좋아하는 건 알겠어. 아니 정환이만 좋아하는 거야. 귀에서 자꾸 이상한 게. 그러니까 너희들 조금 우리가 극값을 갖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건데 얘는 미분에서 너희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갖지 않기 위한이에요, 갖기 위한. 갖지 위한. 오유. 보통 갖지 않기 위한. 갖지 않기 위한 경미하네. 이렇게로 바꿉시다.
아니 그냥 이렇게 하자. 이거 오타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그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기가 맞아요. 기. 갖기 위한.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 했더니 1 플러스 k의 코사인 x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1을 기준점으로? 0을 지나야 돼. 그렇지. 얘가 더 커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k가 뭐보다 커져야 됩니다? 1보다 커져야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 오케이? 아무래도 같지 않기 위한 것 같아요. 뭐? 풀이에는 풀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그러면은 그때는 갖지 않기 위한이고 이제는 갖기 위한으로 바꾸세요. 뭐 그때그때 다른 거지 뭐. 이거 풀이라서 넣으면 되는 거죠. 아니. 그래. 다음 봅시다. 나도 야, 시끄러. 유독적인 문제라고 파악할 수 있어. 다음 봅시다. 이게 변곡점을 이제 갖지 않도록, 좀 정확히 돼 있지 않냐? 갖지 않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면, 뭐가?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라는 거지? 네, 이계도함수는 12x의 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얘가 이제, 한별씩 0보다 작아. 이제 해결할 수 있겠지? 네. 작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돼요. 네. 다음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열심히 뭘 해봐야 되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오케이? 오늘 할 거야. 아니 오늘 좀 수업을 빨리 끝내시나 봐. 빨리 끝내시나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이해. 봅시다. 199번 봅시다. 199번을 보면 그래프를 그릴 건데 네? x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일단 미분해야겠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 주어야 되는 거는 뭐라고? 첫 번째? 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뭐라고? 정이요. 정의역. 정의역은 뭐가 됩니다? 영이요. x가 0이 아닙니다. 라는 게 정의역이야. 원래 이제 정의역을 표현할 때는 항상 무엇으로 표현해야 돼요? 집합으로 표현해야 돼. 원래 정의역을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x 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 맞습니다. 근데 그냥 집합은 이제부터 생략할게요. 오케이? 안 사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엇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찾겠다고? 대칭성이나 주기를 찾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 그래프는 대칭성을 갖나? 아니요. 나 안 가져요. 오케이? 주기도 없어요. 주기도 없어. 대칭성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는 주기도 없고 대칭성도 없으니까 그냥 표시하지 않을게요. 네. 세 번째는 무엇을 구해주겠습니다. 지나는 점을 파악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렇죠. 가장 만만한 게 0을 대입했을 텐데 얘가 0을 대입할 수가 없어. 약간 논란이네요. 정의할 수가 없잖냐. 그래서 이것도 제외할게요. 오케이? 지나는 점을 하나는 알 수 있거든.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0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지나치겠습니다. 라는 것은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는 뭐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도함수를 미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도함수를 그릴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장 정석적으로 풀 거야. 내가 가장 정석적으로 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푼가라는 것을 잘 보세요. f'x를 봤더니 1-x의 세제곱분의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얘의 부호만 판정하는 거야. 부호만 판정하는 건데 그러면 봤더니 x의 세제곱분의 뭐가 되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해줄 수 있거든. 그러면은 이것은 분모가 양수가 아니거든. 분모가 양수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의 범위를 나누기를 무엇으로 나눠야 되냐면 얘가 0이 되는 순간 세제곱근이랑 얘가 0이 되는 순간 0으로 나눠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0이랑 세제곱근 2를 기준으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0보다 작으면 음수고 얘도 음수지. 그러면은 이 값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0하고 2 사이면 지금 봐봐.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자. 이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고 이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가 돼. 이렇게 쓴 게 훨씬 더 낫겠지?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세제곱근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렇지? 얘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곱해서 처리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오케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인데 여기서 너희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 있거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뭘 여기서 정의가 안 돼요? 0에서 정의가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봅시다. 다섯 번째는 이계도함수를 구해봤더니 뭐가 돼요? x의 4제곱분의 8이 돼. 오케이? 6이 돼. 6이 돼요. 오케이? 이거는 항상 뭐예요? 양수예요. 오케이? 얘는 항상 양수로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야. 증가한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어떻게 그려질 거냐라는 것은 한번 이제 그려봐보자. 표를 그릴 거야. 내가 이거 표 딱 한 번만 그려줄 거거든. 이게 이제 딱 한 번만 그려줄 건데 이게 이제 모든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방식이라서 딱 한 번만 그려줄게요. 너희들이 긁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리진 않을게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눴냐면 0이랑 세제곱근 2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라는 거거든. 0이랑 세제곱근 2를 기준으로 나눴는데 0에서는 정의하지 않아요. 항상 기억하기를 0에서는 정의하지 않아요. 오케이? 정의하지 않는 값은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부호를 먼저 판정해 주겠지. 얘가 이제 뭐였냐면 플러스였고 마이너스였고 얘가 0이 됐고 플러스가 됐습니다. 라는 거였거든. 네.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는 항상 플러스의 값을 가졌습니다. 라는 거야. 네.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라는 거냐면 이 그래프는 증가하는데 기울기도 증가한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오케이? 미안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감소하는데 기울기가 증가한대. 감소하는데 기울기가 증가한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증가하는데 기울기가 증가한대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의 함수의 값은 알고 싶어? 여기에서의 함수의 값은 알고 싶어요. 오케이? 여기에서의 함수의 값을 구해봤더니 세제곱근 2 플러스 세제곱근 2의 제곱분의 1 계산해 봤더니 2분의 3 세제곱근 2라고 놔둘 수 있겠어요? 오케이? 이게 왜 이렇게 세웠냐면 얘 분모분자의 세제곱근 2를 곱해봤더니 2분의 1 세제곱근 2 그러면은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세제곱근 2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이때의 값이 2분의 3 세제곱근 2라고 놔둘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가 그려질 준비가 됐는데 확인하지 않은 나머지가 있어요. 뭐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양 끝값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거든. 마지막 여섯 번째가 극한값을 따져볼 건데 양 끝값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 0으로 가지. 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무한 또한 무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fx의 값은 뭐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0으로 가는 형태는 그냥 안 할게. 뭐 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무한대로 가요. 안 할게요. 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갔을 때는 뭘로 가요? 무한대로. 무한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0으로 갈 때도 해볼까 그냥? 그쪽 3루트 0으로 가면 뭐가 돼요? 무한대로.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 아니 3루트 1. 세제곱근 루트 1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왜 값이 정해졌으니까 할 필요가 없지. 그래요? 끝값이 아니잖아. 이때는 끝값이 아니니까 극한을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느냐라는 것은 점근선이 이렇게 있어요. 뭐? x는 0이라고. 오케이? 0에서 정의가 안 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오케이?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세제곱근 2, 2분의 3 세제곱근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따져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거든. 이것은 점근선을 하나 더 갖습니다 라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봐봐. 이제 어떤 부분을 쓸 거냐면 이 부분을 이쪽에다 빼서 쓸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는데 x 플러스 x 제곱분의 1에다가 x를 뺐어요. 이 식에서 어떤 식을 빼서 극한을 생각해 봤더니 0으로 가는 형태가 있었지. 이런 형태는 점근선을 무엇으로 갖겠습니다? 그렇지. 얘가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점근선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사실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얘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 개형이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야. 정석적으로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 근데 다음 시간에 다른 방식도 설명을 할 건데 그게 거기에 써져 있는 방식이에요. 오케이? 거기에 써져 있는 방식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